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에는 철우라는 대장장이가 살았지요. 이 철우는 솜씨가 출중하여 칼이고 창이고 만들면 족족 명검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덩치 큰 장수가 철우를 찾았습니다. 여봐라 철우 대장장이, 날 위해 보금을 만들어라. 한시가 급하니 다른 주문은 취소하고 내 것부터 만들어내야 한다. 허나 철우는 성격이 괴팍하고 무뚝뚝하여 자기가 내킬 때만 주문을 받곤 하였지요. 거참 무인이 그리도 조급하니 어찌 대성하겠는가. 손님은 애초에 싹수가 놀았소. 그러니 썩거지시오. 칼 주문은 못 들은 걸로 하리다. 철우는 손사래를 치며 손님을 거절하였지요. 화가 치민 장수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였습니다. 아니 이것이 날 능멸해? 네 놈이 정령 뜨거운 맛을 봐야겠느냐. 뜨거운 맛은 내가 아니라 손님이 볼지도 모르겠소이다. 장수가 날쌔게 덤벼들었지요. 허나 철우는 슬쩍 피하더니 장수의 뒷덜미를 붙잡아 던져버렸습니다. 장수는 대장간 바깥으로 부욱 날아가고 말았지요. 망신을 당한 장수는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돌아가서 머리나 식히시오.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어이 철우, 오늘도 손님을 쫓아냈군. 하여간 괴팍한 성질머리라니까. 저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떼돈을 벌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철우는 요지부동이었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은 아름다운 여인이 철우를 찾아 대장간에 왔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장인어르신께서 주인장이신지요? 그렇소.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듣자 하니 고을에서 제일 가는 장인이라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손이 좀 야무질 뿐이요. 장인이라 하면 듣기 거북하외다. 겸손하시군요. 장인어른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하여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이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한 가지 의뢰를 드릴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시오. 보아하니 양반댁 마님이신 것 같은데. 쟁기날은 물론이오 나시나 호미는 더더욱 아니겠구려. 철우는 그리 말하며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낯빛은 어두웠고 눈매엔 어딘가 주눅든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야말로 천하절색의 미인이었습니다. 철우가 살아오며 보아온 어떤 여인보다도 고운 이목구비였습니다. 다만 묘하게 짙은 화장 아래로 그 미모가 오히려 감춰진 듯 보였습니다. 잘 보셨군요. 저는 서쪽 기와집에 사는 이명재라 하는 사람의 아내 매향이라 합니다. 올해 그이가 묵과에 급제하여 그 기쁨을 뜻 깊이 남기고자 몸속검 한 자루를 짓고자 합니다. 겁말이요? 그러면 어떤 칼을 염두에 두셨소? 글쎄요? 제가 아녀자라 아는 바가 많지는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만소이다. 환도가 있고 사인검이 있지. 아니면 협도도 있고 용도에 따라 무게도 길이도 품이 다르오. 허나 아무래도 무거에 급제한 기념이라 하셨으니 몸에 익히기 좋은 환도가 제격이겠구려. 전장에 나서든 일상에 차든 무게며 균형이며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칼이지요. 그렇다면 환도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허투루 만드는 물건이 아님을 잘 알기에 장인어른의 손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검을 쥐리의 손 크기, 팔 길이며 허리선과 균형까지는 알아야 하오. 그래야 검이 몸에 붙지. 아무렇게나 만들었다간 도리어 해가 되지요. 차라리 남편을 모셔오는 것이 어떻소? 그 점이 조금 난처합니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로 주고 싶은데 사전에 치수를 잰다고 하면 먼저 눈치채버릴 테니 말이에요. 허면 마님께서 대신 알려주시겠소. 부부 사이니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알지 않소. 매양마님은 철우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날마다 들르겠으니 기억나는 대로 손모양이며 팔길이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소이다. 그리하시지요. 매양마님은 옅게 웃고 거래 대금을 철우에게 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기에 철우는 작정하고 검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날 이후로 매양마님은 날마다 철우의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철우의 요청대로 검을 만들기 위한 남편의 정보를 하나하나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손 크기며 어깨의 넓이, 팔힘의 정도까지 자세히 기억나는 대로 조심스레 말하였지요. 허나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철우는 굳이 남아있을 필요 없다고 했으나 매양마님은 대장간 한켠에 자리를 잡고 책을 펼치거나 찬물을 끓이거나 하며 조용히 머물다 가곤 하였습니다. 굳이 하루 종일 여기 있지 않아도 돼요. 일 보고 돌아가시지요. 아닙니다. 번거로운 일을 요청드린 데다 남편을 위한 물건이니 아내인 제가 좀 더 신경 써야지요. 그것도 그렇지만 양반가의 마님이 이런 대장간에 오래 머무는데 불편하지는 않소. 불편하긴요. 뜨거운 화덕이 있어서 따스하고 장인님이 열심히 풀무질하고 담금질할 때의 소리는 마치 흥겨운 가락처럼 들려와서 조용히 듣는 맛이 있답니다. 거참 특이한 분이시구려. 그 말을 들은 철우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양마님은 아예 작은 걸레며 솔까지 챙겨와 대장간 안팎을 말없이 쓸고 닦았습니다. 벽에 걸린 낫과 보습, 낡은 쇠집게들 위로 쌓인 먼지를 걷어내고 다시금 화로엔 재를 치워 말끔히 털어두었지요. 철우는 처음엔 말렸으나 어느샌가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까지 쓱 정리된 모습을 보며 작은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철우는 무뚝뚝한 사내였습니다. 대장간 불보다 뜨거운 쇠붙이를 다루면서도 감정은 말끝에 잘 묻히지 않았지요. 허나 그런 철우도 어느 순간부터는 매양마님이 있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따라 매양마님이 늦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을 넘겼고 철우는 평소처럼 묵묵히 쇠를 달구고 있었지요. 허나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진 그 걸음소리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마당 저편에서 가만히 들려오는 발소리에 철우는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양마님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예의 단정한 차림새였으나 그 얼굴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두덩과 관자놀이에 희미한 멍이 번져 있었고 아무리 짙은 분을 올려도 완전히 감추지 못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철우의 망치질이 멈췄습니다. 불 위에 쇠붙이는 이글거렸지만 마당엔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오늘따라 화장이 많이 짙으시구려. 매양마님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풀무 손잡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을 멋대로 참견하고 싶지는 않소. 헌데 오늘은 도저히 그냥 보고 넘길 수 없겠구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매양마님은 발끝만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집안일이라 더더욱 입을 떼기 어려우나
여기까지 왔으니 숨겨서 될 일은 아니겠지요. 이 상처는 남편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최 무슨 말이오?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 거요? 그이는 예전부터 성정이 사나운 편이었습니다. 묵과에 몇 차례 떨어지면서부터 마음이 뒤틀려 그 분노가 제게로 향하기 시작했지요. 헌데 이번에는 기어코 묵과에 합격하였지요. 하여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째 그 못된 버릇은 마치 그림자처럼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은 그저 넘길 일이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사람 일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군요. 그이가 밖에선 의젓한 사네요. 집안 어른들 앞에선 지극히 공손하니 제가 무어라 말해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허면 아무에게도 말 못하셨소. 네, 처음엔 저도 나아지겠거니 잠깐일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손은 더 자주 들리고 그 눈빛은 점점 식어갔어요. 말을 길게 한다고, 눈빛이 마주쳤다고, 이유도 없이 저를 때립니다. 그런 인간 말종에게 무슨 이유로 선물을 하겠다는 거요? 마님이야말로 정신이 나가셨구만. 철우는 조금은 격앙된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매양마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지요. 우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을 사랑해요. 하여 이렇게 진심을 담은 선물을 주면 조금이라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혹여 마음을 다잡고 새로이 살겠노라. 스스로에게 다짐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철우는 불 앞에 앉아 망치를 들지도 검을 쥐지도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은 식어가고 있었고 만들다만 검은 모루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철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다시 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묵직한 손놀림으로 두드리기 시작하였지요. 그 쇠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낮게 울렸습니다. 마치 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할 속마음을 쇠 위에 처박듯이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양마님은 예전처럼 빈번히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간혹 찾아와서 철우를 위해 간식거리를 가져오는 식으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허나 철우는 예전보다 더 무뚝뚝하게 대응하며 쇠를 두드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잡념을 지우기 위해 더더욱 일에 몰두했지요. 그리고 검이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철우는 모루 위에 조심스레 완성된 환도를 올려두었습니다. 길이와 무게, 균형 모두 흠잡을 데 없이 맞추었고 검집도 정갈한 목재 위에 황동을 덧대어 소장용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허나 매양마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검이 완성되는 오늘 매양마님이 찾으러 오기로 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철우는 검을 조심스레 보자기에 싸매어 들고 매양마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쪽 끝자락, 기와 지붕이 길게 이어진 곳에 철우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하인 하나가 황급히 앞을 막았습니다. 누구시오? 무슨 볼일이 있으신지요? 대장간에서 왔소. 매양 마님께 드릴 물건이 있어 들렀소이다. 전에 마님께서 직접 의뢰하신 것이오. 하인은 흠칫 놀라더니 뒤를 돌아보다가 곧 작게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지요. 지금은 뵙기 어려운 때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하인은 뭔가를 말하려다 망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간 안쪽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에 가까운 여인의 짧은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철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오늘따라 나으리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좋소. 괜히 더러운 꼴 보지 말라는 말이오. 철우는 눈빛을 가늘게 떨며 보자기를 꼭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또다시 물건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 그 뒤를 따라 거친 고함이 터졌습니다. 또 나갔지, 이 계집아. 누구를 만나고 다녔느냐 말이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입 다물어라. 철우의 발끝이 그 자리에 밝힌 듯 멈춰 있었으나 그 눈빛은 이미 들끓는 화롯불 같았습니다. 철우는 더는 묵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자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대문을 밀고 들어섰지요. 하인들이 놀라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못하는 거요? 제정신이요? 이 무슨 무례요? 비켜서시오. 나는 부탁받은 물건을 주러 왔어. 이 이상 나를 막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요. 흉흉한 철우의 기색에 머슴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우는 살기등등한 기세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러는 사이 안에서는 매양마님의 흐느낌과 남편의 고함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묵과 합격을 축하하려고 선물을 준비하느라 대장간을 오간 거예요. 핑계도 가지가지구나. 이 더러운 거. 그래서 천한 대장장이와 미래를 즐겼다 이 말이렸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와 매양마님의 짧은 신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철우는 그 소리를 듣자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철우는 앞으로 튀어나가서 매양마님과 남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시오. 내 놈은 뭐하는 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대장장이요. 마님의 말에 거짓은 없어. 그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검을 만들어 달라고 나를 찾아왔고 나는 그것을 위해 검을 만들었을 뿐이요. 보시오. 철우는 보자기를 풀어 환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남편 명재는 눈살을 찌푸리며 검을 노려보았지요. 정갈한 환도가 황혼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님의 정성이 담긴 칼이오. 숨긴 것도 감춘 것도 없이 오직 당신을 위한 것이었어. 받으시오. 이 칼을 받아들인다면 마님의 마음 또한 알아야 할 것이오. 명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환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입술을 실룩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딴 걸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느냐? 갑자기 명재가 환도를 거머쥐더니 눈에 핏발이 선 채 철우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허나 철우는 재빨리 몸을 돌려 가까스로 검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명재는 다시 돌진하며 칼을 들어 올렸고 철우는 방어할 틈 없이 뒤로 밀려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양마님이 휘청이는 몸으로 철우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명재의 칼끝이 그녀의 옆구리를 깊이 스치며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순간 철우와 명재 모두 멍한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매양마님은 철우의 품 안으로 쓰러지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우는 그런 매양마님을 부축하였습니다. 막 펴려서 날카로운 검은 매양마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매양마님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감겼습니다. 그 순간 문 바깥에서 우당탕탕하는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윽고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뭔가 사달이 날 것이라 예상한 하인들이 미리 관아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들이닥친 포졸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인과 검을 든 명재를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뭐들 하는 게냐?
대낮부터 아녀자를 검으로 배다니. 현행범이로구나. 이놈 당장 검을 내려놓아라. 명재는 환도를 들고 선 채 당황한 표정으로 뒤돌아섰고 철우는 피 묻은 손으로 매양마님의 몸을 아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안으로 들이닥치자 칼을 든 명재는 당황한 기색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포졸들은 재빨리 명재를 덮쳐 검을 빼앗고 오랏줄을 단단히 묶어 결박했습니다. 명재는 뒤늦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그런 것이다. 잡으려면 저 불륜남 대장장이를 잡아야 한다. 그렇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렴 포졸들의 눈이 장식이 아닌데 명재의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렇게 명재는 그 자리에서 잡혀서 관하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하인들은 곧바로 의원을 모셔왔지요. 다만 매양마님이 크게 부상을 입었기에 하인들은 급하게 의원을 불러 매양마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자 매양마님은 열이 펄펄 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우는 집안에 남아 그런 매양마님을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철우는 방 안 한켠에 낮은 상을 차려두고 조심스레 약탕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매양마님의 이마를 차가운 물수건을 닦아주었습니다. 초가 하나 깜빡이고 있었고 바깥에선 가랑비가 처마를 두드리고 있었지요. 의원이 다려준 약이 식지 않도록 철우는 작은 종지에 떠서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멈칫하였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다가가 매양마님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지요. 허나 마님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우는 말없이 입술을 꾹 다문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으나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촛불은 반쯤 꺼져 있었고 불씨가 깜빡이는 그 순간 침상 위에서 매양마님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이마에 얹어둔 수건이 흘러내리자 철우는 곧바로 손을 뻗어 그것을 다시 얹었고 그제야 매양마님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자리를 지키며 저를 간호해 주셨나요? 그렇소. 어째서지요? 저 때문에 이상한 일에 휘말렸는데요? 내가 만든 검에 사람이 다쳤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야 없지. 내가 무뚝뚝해도 몰인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인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만 말하시오. 그럴 시간에 약을 좀 드시오. 철우는 숟가락에 약을 떠 조심스럽게 입가로 가져갔지요. 매양마님은 천천히 삼키며 마른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 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철우는 눈을 내리깔며 한참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담담히 말했지요. 관하로 끌려갔소. 매양마님은 이불 안에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곤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단지 마음을 담은 선물을 그이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철우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수건을 다시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마음을 주면 표현할 줄 아는 법이오.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그대가 사랑한 남편은 짐승보다 못한 자였소. 매양마님은 철우의 가시돋친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반박할 거리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그이와의 관계가 항상 이렇지만은 않았거든요. 좋았던 적이 있었단 말이오. 그럼요.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허나 묵과에 거듭 낙방하면서
중압감에 못 이겨서 난폭해졌지만요. 저는 그이가 무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관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종종 말했지요. 어쩌면 너무 마음이 여렸던 탓에 절이 일그러졌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칼로 베는 게 무슨 여린 마음 때문이라 할 수는 없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매양마님은 말없이 시선을 떨군 채 작게 떨리는 손을 이불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철우도 더는 말을 잇지 않고 그저 침상 곁에 앉아 약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의 문이 덜컥 열리더니 머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젖은 옷자락엔 새벽 이슬이 묻어 있었고 숨이 턱에 찼는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요. 무슨 일이오? 진정하고 말해보시오. 나으리, 그 명제 나으리가 호송되던 중에 탈옥했다 합니다요. 심지어 포조를 칼로 찔러서 도망쳤답니다. 관아에서 증거로 보관하고 있던 그 환도 말입니다요. 철우와 매양마님의 시선이 서서히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우는 불길한 미래를 직감했습니다. 놈이 안가품을 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지요. 한편 포조를 찔러 탈옥한 명제는 온종일 관아의 추격을 피해 몸을 숨기다 날이 저물 무렵 몰래 자신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도포 자락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무겁게 늘어진 환도가 매달려 있었지요. 그 칼은 바로 철우가 만든 그 환도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어젖힌 명제는 가장 안쪽 사랑채부터 안채까지 숨죽인 채 샅샅이 살폈습니다. 허나 어디에도 매양마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제는 자고 있는 머슴을 다그쳐 깨웠습니다. 머슴의 목덜미를 움켜쥔 채 명제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그러자 머슴은 화들짝 놀라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마님은 대장간 쪽으로 가셨다 했습니다요. 그 대장장이 철우 그 사람 말입니다. 명제의 눈동자에 핏발이 일었습니다. 그리고는 환도를 쥐고 대장간을 향했습니다. 달이 떠오를 무렵 철우의 대장간 앞에 명제가 나타났습니다. 한쪽 손에 환도를 움켜쥔 채 머리는 풀어 헤쳤지요. 눈빛에는 광기가 엿보였지요. 그는 대장간의 문을 걷어찼습니다. 매양,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허나 그곳엔 매양마님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대장간 안엔 철우만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님은 여기 없소. 어디다 숨겼느냐? 내 놈이 빼돌린 거잖아. 제 손으로 보낸 건 맞소.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그대가 알 바 아니오. 이제 마님은 안전한 곳에 있어. 그렇습니다. 앞서 철우는 매양마님을 안전한 처갓집으로 보냈고 머슴들에게는 자기 대장간으로 데려갔다고 말한 것이지요. 명제가 다시 찾아올 것을 예측하여 함정을 파둔 것입니다. 명제는 핏발이 곤두선 눈으로 철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환도를 들어올렸지요. 죽고 싶은 개로구나, 내 놈. 이제 그만하시오. 죗값을 받으시오. 그러고 아내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시오. 매양마님은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소이다. 닥쳐라, 이놈. 명제는 철우를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그 손에 들린 환도는 본래 철우가 벼려낸 검. 그러나 지금은 목숨을 겨눈 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우는 숨을 길게 고르며 곁에 세워둔 미완성검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나를 세우지 않은 탓에
쇠막대기와 다를 바 없는 무게감이 손끝에 실렸지요. 달빛이 비치는 대장간. 두 사내는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노려보다. 마침내 명재가 먼저 몸을 날렸습니다. 환도가 허공을 가르며 철우의 어깨를 노려 휘둘러졌고 철우는 몸을 틀어 가까스로 피하였습니다. 그러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쇠몽둥이를 세차게 휘둘러 명재의 팔뚝을 갈겼습니다.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명재의 팔이 옆으로 휘청이며 꺾였고 그는 이를 악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에 명재는 다시 검을 한 손으로 잡고 정강이를 베려는 듯 낮게 휘둘렀습니다. 허나 철우는 재빠르게 쇠몽둥이로 그 칼등을 튕겨냈습니다. 두 사람의 무기가 연거푸 부딪히며 밤공기를 가르던 순간 철우는 틈을 보았습니다. 명재의 손목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자 몸을 낮춰 옆으로 파고들며 쇠몽둥이로 환도의 옆날을 사선으로 후려쳤습니다. 무거운 금속이 금가듯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고 환도의 날이 비틀어지며 꺾여나갔습니다. 환도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철우였습니다. 따라서 무기의 약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요. 이에 명재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환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철우는 쇠몽둥이를 내던지고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차. 짐승보다 못한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겠소. 곧바로 뺨을 올려치고 복부를 세 차례 연거푸 찼습니다. 명재는 속수무책으로 맞으며 뒤로 나자빠졌고 입가에 피를 질질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명재 위에 올라타 연거푸 주먹을 내려쳤습니다. 수년간 대장장이로 일하며 억세게 단련된 철우의 주먹은 명재를 걸레짝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명재는 눈을 까디집고 거품을 질질 물며 기절해버리고 말았지요. 철우는 헐떡이며 땀에 젖은 손을 떨었고 그제야 멀리서 포졸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놈은 여기 있다. 잡아라. 도망 못 가게 해라. 뒤늦게서야 도망친 명재를 잡으러 온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품을 물고 기절한 명재를 보자 놀란 눈으로 철우를 보았지요. 철우는 두 손을 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포졸들은 부러진 환도와 바닥에 튄 핏자국을 보고 모든 상황을 단숨에 파악했지요. 그리하여 명재는 또다시 오랏줄에 묶인 채 다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매향마님의 상처는 의원의 정성어린 치료와 철우의 간호 덕분에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철우는 매일 약을 다리고 조용히 안채를 드나들며 간병을 도왔지요. 그 말없는 정성은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어 마님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고요히 들이치는 창문 아래 매양마님은 옷깃을 단정히 여민 채 철우의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몸은 아직 완쾌되지 않았으나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대장간 앞에서는 철우가 아침부터 풀무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나 다름없이 묵직하고 단단했으나 눈에 띄게 조심스러운 기색이 비쳤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철우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라.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 나으셨소? 덕분에요. 제 생명을 구해주시고 정성껏 간호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철우는 뺨을 극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투박한 손이 멋쩍게 꼼지락거렸지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근데 이제는 가끔이라도 얼굴을 뵐 수 있겠소. 매양마님은 잠시 철우를 바라보더니 그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자주 뵈러 오겠습니다. 그 말에 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웃었습니다. 잡혀간 명재는 한동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해가 다 지나기 전에 포졸들의 눈을 어지럽히고는 다시금 탈옥을 하였지요. 이번에는 매양을 찾으러 오지도 않았고 철우에게 곧장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발길이 끊어진 산속 옛 절터를 찾아 들어가 무너진 불상 옆에 초가 한 칸을 얼기설기 짓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초가 안에는 비린 냄새와 쇠냄새가 뒤섞여 감돌았습니다. 명재는 날이 시퍼런 칼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숫돌에 슥슥 갈고 있었습니다. 이 연놈들을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리라.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니놈이 그토록 성질이 모질고 악해 천하의 원기를 불렀으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개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천벌이 내릴 것이다. 명재는 턱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벌이든 지벌이든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놈이 나다. 어디서 개꿈 같은 소리를 하느냐. 썩 꺼져라. 명재가 고함을 치는 그때 갑자기 허공을 찢는 듯한 벼락이 우르릉 꽝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절터 뒤편 소나무 숲에서 번들번들한 두 눈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아, 글쎄 승냥이 한 마리가 냄새를 맡으며 다가왔지요. 이빨을 드러내고 잔등을 부풀린 채 명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허, 이까지 짐승 한 마리가 천벌이란 말이냐. 명재는 자리에서 훌쩍 일어나 벼락같이 몸을 던지며 칼을 내질렀습니다. 번뜩이는 칼끝이 승냥이의 목덜미를 가르자 승냥이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풀썩 쓰러졌지요. 하, 천벌도 별것 없구나. 명재는 어두운 하늘에 먹구름을 올려다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산허리를 타고 또 한 번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눈이 이글이글 타는 것이 마치 호롱불 두 개를 피워놓은 것 같았지요. 호랑이면 어떻고 용이면 어떠냐. 내 칼날에 안 쓰러질 줄 아느냐. 명재는 온 힘을 실어 칼을 휘둘렀지요. 허나 칼끝이 호랑이의 옆구리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댕강하는 쇳소리와 함께 명재가 쥔 칼이 그 자리에서 뚝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명재의 손에는 반토막 난 칼자루만 남았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제야 명재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자 호랑이는 크엉하고 울부짖으며 날아올랐습니다. 이어 터져나온 짧은 비명소리가 절터에 메아리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뒤쫓아온 포졸들이 절터에 당도했습니다. 무너진 법당 주변엔 핏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풀밭 사이에는 피에 흠뻑 젖은 옷까지 몇 벌이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옷만 남았구나. 밤중에 호환을 당한 것이었다. 사람을 짐승처럼 짓밟던 자가 끝내 짐승밥이 되었으니 하늘이 아니면 누가 이런 판결을 내리겠느냐. 포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 자리를 오래 머물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고을에서는 더 이상 명재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매양마님과 철우의 일상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매양마님은 자주 철우의 대장간을 찾아와 따뜻한 찬물을 끓이고 담소를 나누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우님 이 꽃을 보셔요. 매화꽃이 벌써 피었구려. 참으로 어여쁜 꽃이여. 철우와 매양마님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지요.
두 사람은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단단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리하여 매양마님과 대장장이 철우는 고요한 행복 속에서 서로의 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다운 삶을 함께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